안녕하세요. 자, 최근 시사상식입니다. 최근. 자, 우리 최근이라 그러면은 지금 앞뒤로 우리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있었던 그런 얘기고, 물론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 그걸 최근 시사상식이라 라고 해서 자, 여러분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따끈따끈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 찾아볼까요? 자, 맨 처음 보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그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 서해, 황해라고도 하지만 우리 서해를 완전히 저인망으로 훑고 지나가고 있죠. 정말 이제 이것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북의 경계선인 NLL, 자, NLL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로 하여 또 그것이 구실이 되죠. 구실이 돼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중국은 북쪽의 어떤 용인 아래, 묵인 아래 우리 남쪽으로 온다든지 특히 이제 EEG,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 EEG와 NLL을 설명을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서해, 황해를 중국이 무법천지화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우리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맞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맞 대응을 한다는 것은 물론 직접 중국 어선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선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물론 그것은 이제 공포탄일 수도 있고 실탄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중으로 사격을 해서 쫓아내는 최근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왜 그러면은 중국이 이럴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EEG, 배타적 경제수역, 또 NLL, 북방한계선, 그것과 더불어서 야기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EEG를 보자면은 EEG는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합니다.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해안을, 동해안하고 서해안을 보자면은 일단 우리가 영해가 있습니다. 영해는 12해리가 영해입니다. 12해리는 그 나라의 바다, 국토 개념, 영토 개념이죠. 그 나라의 바다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영해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나라의 허가, 모든 것은 그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옵니다. 선박이 항해를 한다든지 혹은 선박 자체가 조업행위란 어선이 한다든지 어찌됐든 12해리는 반드시 그 나라, 그 국가에 속한 그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연장해서 200해리가 됩니다. 참고로 1해리는 대략 한 1.8km 좀 넘습니다. 1해리가. 그러니까 2km가 좀 못 돼요. 그래서 200해리 그러면 370km 이상 되겠죠? 200해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이 200해리 안에 들어와서 경제행위를 하려면은, 경제행위를 하니까 배타적, 타인을 배제하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단순 항해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잡는다. 이건 조업행위는 대표적인 경제행위죠. 자, 중국 보세요. 그럼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서로 맞닿아 있죠? 맞닿아 있다 보니까 중국으로 따지면은 중국은 동해가 되어 있죠. 중국은 동해고, 우리나라 우리로 따지면 서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국도 자 200해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200해리가 있을 것이에요. 당연히. 물론 가운데는 이제 공해가 있습니다. 공해는 12해리만 벗어나게 되면 공해 개념으로 씁니다. 12해리 벗어나면. 그
그걸 포함해서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그럼 문제는 중국이 왜 이렇게 우리 서해에 출몰하여 어선 출몰하여 이렇게 싹쓸 해가냐? 그 이유는 자 중국의 동해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 바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죽음의 바다냐? 중국은 우리도 과거에 6, 70년대 주로 우리나라 남해 그런 벨트가 설치됐듯이 중국은 전부 중국의 동해 입장에서는 여기가 공업 단지입니다. 공업 단지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공해를 쏟아냅니다. 공해를 쏟아내면 당연히 거기가 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중국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그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생선을 먹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나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 자기들의 이지를 벗어나 우리 한국의 이지까지 침범한다는 것이야. 이게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중국의 어선들이 폭도화되고 또 우리나라는 물론 해양경찰이라는 자체는 없애버렸죠. 우리 안전처속으로 집어넣었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을 해체했잖아요.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경찰들이 실제로 이제 이 중국 어선들하고의 이 서로 충돌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잖아요. 이게 문제고. 제가 이제 NLL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NLL은 자, 북방한계선에 휴전선 있죠. 휴전선 있는데 자, 휴전선 위로 그어져 있는 이게 북방한계선 NLL입니다, 이게. 이게 NLL인데. 이 NLL 같은 경우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선이에요. 마크 펠트라는 유엔군 사령관이 선언을 해버렸죠. 육지에 있는 휴전선은 서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동해안도 북방 한계에서 있는데 동해안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해안은 섬이 없잖아요. 서해안은 북방 5개 섬이 있습니다. 백령도, 우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네 땅으로 오기 위해서는 NLL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방에 NLL 근방에 중국 어선이 출몰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쪽도 북쪽도 어찌할 줄 몰라요. 이게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를 넘게 아예 그냥 해적선처럼 중국의 이런 어선들이 우리 서해안을 저인망으로 싹쓸이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네들이 단순히 어선들이 고기만 잡은 것에 그치지 않고 거의 무장을 한다는 것이야. 예컨대 뭐 흉기를 가지고 샷파이프를 가지고 각종 그런 부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하는 우리 해경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급기야 최근에는 고무총으로 쏘아라. 그것도 안 되겠다. 이제는 실탄으로 사격을 할 정도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경이 이 서해안을 단속하는 이 부분이 특히 이제 폭도화되고 아주 도를 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꽃게철. 이제 꽃게철이 되게 되면은 가을이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꽃게철이 되면은 아예 서해안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